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석입니다. 2월의 시장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계속 상승해주고 있는 우리 양시장인데요. 어제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환율의 하락과 외국인의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 추이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지속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장 마감 후에는 그간의 논의를 이어오던 공매도 연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 달 반가량 연장하고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 안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수익을 내볼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 오늘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미국 시장은 전일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과 S&P 500 지수는 21선에 있어서의 안착을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다우지수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자리대를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쪽에 특히나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 선물이나 선물 쪽에 있어서 수급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을 좀 보게 되면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선물 지수 차트예요. 빨간색 선이 지수입니다. 빨간색 선이 지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외국인 쪽의 선물 누적 매수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매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선물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선물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현물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선물은 매수를 해주면서 선물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좀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세를 보게 되면 비차익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21선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21선에 대한 저항자리대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분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고점 자리대를 이어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단기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 자리대죠. 3,17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릿대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 자릿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5일선 자릿대가 약 한 3,070포인트 자릿대거든요. 그 자릿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3,070포인트가 지지 라인, 그리고 3,170포인트를 좀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53포인트 자릿대가 5일선 자릿대 근처입니다. 그 자릿대가 일단 지지 라인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라인대는 약간 980포인트 자릿대인데요. 그 자릿대가 개파락을 했던 그런 자릿대입니다. 그 자릿대를 1차 목표 저항치로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예,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111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왔었고, 1120원짜리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중기적으로 하락세대를 넘어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약세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재료와 이슈를 좀 보유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 애플과의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좀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저가 매수세, 그리고 지금 이슈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재료주 매매들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IT 쪽, 소부장 쪽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그리고 정부 정책주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정부 정책적인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느긋한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CA한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전날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QD 디스플레이 TV 쪽 세계 첫 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바일 쪽에 국한되어 있는, 뭐 태블릿 쪽과 모바일 쪽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어서 TV까지 되고 있고 전장 쪽까지도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비주들, 소재주들 좀 많이 올랐죠. 그럼 장비주들은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ICD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ICD라든가 뭐 힘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QD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고 A3 공장과 A4 공장 신규 증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 LG 또한 마찬가지로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H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장비 쪽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정부 정책이 좀 나오죠. 부동산 공급 대책이 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GS건설,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HB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뭐 대우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시멘트주들이나 가구주들을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는 첫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게임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000원짜리대 지지가 된다면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DLENC입니다. DLENC 같은 경우도 내림사로 분사했었죠.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시장을 들어 올렸는데요. 자, 외국인이 4,200억 원 가량을 매수해줬죠. 그런데 그간의 매도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1,114원 선에 환율이 마감이 됐는데, 자, 환율의 하락 여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 여부 함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마외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리 시장 개장 전 예상되는 부분도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대, SK하이닉스는 2%대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해서 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 빠지면서 8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 빠지면서 12만 7,5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가 어제는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0.8% 하락으로 36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이름을 올렸는데, 자, 오늘의 수급 상황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 SDI가 0.2% 오르고요. 자, 오늘 현대차, 오늘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와 애플카 이슈에 시선 쏠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2.2% 오르면서 2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차가 오늘도 올려 세우면서 3.89% 상승입니다. 지금 시총 10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10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수는 모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29% 빠지면서 3,1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한 968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룹주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0.6% 그리고 0.1%씩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HLB가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즌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1.08% 오르면서 17만 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0.3% 조정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옵니다. 1% 오르면서 19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카카오게임즈, 지금 시총 아래 종목들은 또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7% 빠지면서 5만 1,8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CJENM 0.4% 하락으로 16만 1,2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금방 다시 만나게 됐는데, 오늘 양시장은 좀 빠지면서 출발을 하네요. 지금 코스피가 0.2%가량, 그리고 코스닥이 0.38%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이겠다라는 게 확실히 잡히지 않는 그런 구간이 늘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과도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박스권을 만드는 과도기 장세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개별주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적합한 장세 대응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지금 매매 시그널로 말씀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을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최근에 택배비 관련해가지고 단가 인상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 쪽에서의 좀 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도 좀 최근에 1월 21일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어제까지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흐름이고 어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 전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를 한번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시가를 좀 높게 잡고 살짝 시가 대비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파란불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 대비에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장이 이제 장중에 플러스로 조금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CJ 대한통운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시더라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트레이닝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전일 종가였죠. 189,500원 이 밑으로 아까는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하면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께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 같은 거 한 3% 정도 짧게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 장대 양봉을 깨는 게 흐름이 역으로 좀 돌아버린다면은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3% 선에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만 3,500원 있는데 이 가격대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번 19만 8천원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화 페인트가 좀 되겠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죠. 특히 이제 반도체 기술 관련해가지고 핵심 기술인 FOC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뭐 최대 실적도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비중을 많이 잡는다거나 뭐 추격 매수를 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대응하실 때는 이게 눌림목 왔을 때 비중을 한 10% 이내로, 그러니까 10% 이상 넘기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정도 짧게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61선 지지를 좀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중을 짧게 잡고 매수 구간도 짧게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반봉을 좀 보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되, 일단 61선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61선이 붕괴가 되면은 121선이 8,000원까지, 또 지지 구간도 아시겠지만 8,000원까지 밀릴 수 있고, 또 시장이 안 좋다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61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4,000원에서 또는 14,800원, 900원 이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LMS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보정형 라이다를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해서 국산화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께서 뭐 아시죠? 애플 쪽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단가가 좀 있지만은 라이다가 좀 안정적인 부분, 인식이 좀 잘 되고 있죠. 빠르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 경제에 의해서 가격대가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또 라이다를 또 장착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그래핀 관련된 사업도 좀 지금 하고 있는데 5건의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로서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주가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이게 파동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좀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가 이 저점들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매수 타임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 라인 같은 이 지지 2월 1일이었던 가격대를 잡으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붕괴가 된다 하면은 이 지지대까지도 붕괴가 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2월 1일 가격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또는 18,80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파인 디지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애플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자지도를 이 회사가 좀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자지도가 애플에 공급이 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가 되고 있는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이 되겠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의 좀 3월달 이후에 좀 올라온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또
1월 8일에 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서 조정을 좀 짧게 잡고 61선의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돌파를 하냐 못하는데 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9,500원, 9,500원, 9,600원, 9,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2월 1일이죠. 이 가격대 또는 61선을 기준을 잡고 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니텍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T 계열의 인증 보안과 그다음에 금융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PC 및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5년까지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또는 핀테크 관련해서의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삼성페이 결제 부가통신에 있어서도 업무 협약이 좀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결제가 좀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페이 시장에서 삼성페이가 시장을 많이 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 결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좀 발생하게 되면은 이익도 좀 수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KT하고에서의 블록체인 기반에 있어서 통합인증, 권한관리 솔루션에 있어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서 뭐 가상화폐들의 가격대가 상승하거나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관련주로서의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지난해 한국은행 쪽에서의 중앙은행 쪽에서의 디지털 화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물 자문단까지 구성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올해 그 관련된 그 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좀 더 구체화해서 정부 쪽에서 법적으로 발표가 된다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관심주로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좀 봤을 때도 2015년도죠. 주가가 최고가를 좀 갱신한 후에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5년 넘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그런 큰 위기가 와서도 그 뒤로도 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다. 그래서 강력한 이 지지대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보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일봉을 좀 가서 봤을 때도 주가의 지금 방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9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4,925원인데 제가 작가님께 4,965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매수가보다 낮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2일이었죠. 5,970원 이 목표가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바라보자. 그래서 목표가는 한 6,00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72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채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이니텍이었습니다. 매수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장초반에 흔들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8% 그리고 코스닥은 0.65%까지 낙폭을 키운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개인만 홀로 지금 양시장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장 초반에 벌써 3,800억 원 가량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같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간을 바로 주실까요? 네, 오늘 뭐 한 3일 정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부분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이제 이 추세대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3,150포인트가 이제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아니면 쉬어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파시켜 놓은 상태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미증시를 봐서도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이제 한 9시 30분 정도까지 조정을 줬다가 그리고 반등하는 흐름 이후에 다시 조정 나오는 흐름 이런 식으로 약간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강하게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에 보이시는 이 추세 저항을 오늘 바로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보수적인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올라오게 되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없는 분들은 늘려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문의 주신 거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이 태광산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회사 이름인데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현재 뭐 보시게 되면 태광산업이 이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 조금 기존에 기저 대비해서 그렇게 뭐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올해 뭐 작년에 2020년이죠.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약 한 2,500에서 3,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 자본 3조 3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조금 넘어가니까 뭐 PBR로 따진다면 3배 정도는 더 올라야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 2020년도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못해도 2021년도에는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시가총액 1조는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음봉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평소에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막 많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한 주당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거래량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저께 뭐 최대 주주 관련해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주가에 부정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밴드를 하나 그어뒀는데 여기가 이제 갭 하락하면서 지지하던 구간을 이제 깨고 내려왔던 자리인데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해줬다라는 부분은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지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좀 너무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시만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 유지를 해보신다면 태광산업도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뭐 올라갔던 자리 중에서 170만 원, 180만 원이 이제 최고가거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한 11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보시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디지만 길게 보시고 뭐 한 13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한컴
한컴 MS, 아이고. 자, 한컴 MDS입니다. 한컴 MDS인데, 현재 이제 이 종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가능하냐, 주가 전망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준점은 15,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고, 요 구간 근처로 가격이 온다면 매수를 좀 비중 있게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시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래량이 그렇게 이제 많은 종목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막 그렇게 각광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고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려놨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추세를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업이랑 제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좀 반짝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고요.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저점, 그러니까 손절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분할로 매수 관점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이 자율주행 이슈가 풀어준다면 그리고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했던 자율주행 종목들 많은데 후발주로서 한번 시세를 또 강하게 내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은 옴니 시스템이에요. 한국판 뉴딜 관련 준데 기대감에 상승하지 않겠냐, 매수 시그널 어떠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원격으로 우리 이제 결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있는 회사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하면 여름이 다가온다 싶으면 이제 좀 올랐던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 상승을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스마트 시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 이렇게 좀 들어간다 보시고 테마 섹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면은 지금 그렇게 막 대단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좋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적자였고 2020년도도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가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딱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2,250원 정도 보신 것처럼 한 7년간, 8년간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2,25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대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매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소형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 경기 괜찮죠.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도 좀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집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품절주 정도로 거래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에 주가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주가 괜찮게 좀 움직여줬는데 너무 큰 기대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한 10% 정도 지금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서 한 그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손절은 한 5% 정도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문의를 주셨어요. 주가 전망과 매수 시그널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이 계속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거의 저점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짧게 손절 한 5% 잡고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좀 전에 제가 뭐 옴니 시스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태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 우상향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구간에 있는 이 스페타시스처럼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분할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기업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요. PCB라든지 이제 그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좀 다양한 회로기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5G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회로기판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았다 안 좋았다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5G 관련주로 일단 편입을 시켜 두시고요. 한번 지켜보신다면 나중에 추세를 이제 상승 전환시켰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점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조금씩 모아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역배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그 전기에서 이 PCB 사업을 2019년도에 이제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 PCB 사업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에 회로기판, PCB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다면 2020년도에는 뭐 실적이 코로나19로 조금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안 좋아졌다 하면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2019년도, 2020년도 큰 회사 두 곳이 이제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PCB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지금 낙폭은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46%, 43%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31%까지 지금 낙폭 줄여낸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환율은 1원가량 지금 더 빠지면서 1113.9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SK케미칼 수익률 높여가고 있고요. 또 2월 1일이었죠. LG화학 그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전에 LG화학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100만 원을 선에 다가갔죠. 근데 다시 이제 바라보면서 또 이제는 150만 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리뷰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 시그널 해주시죠.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장초반 좋지는 않아요.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개인들 양 지수에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과 기관은 양 매도세 또 양 지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뭐 강하지만은 않은 좀 시장인데 시장 자체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오늘 좀 주목받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오늘 또 추천주를 준비를 해봤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SK케미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도 12월 말쯤에 추천을 좀 드렸고요.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 주가를 1차로 한 45만 원 이상 좀 말씀드려오고 있고 5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상황을 보자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이라 할게요. 두 번째 도전으로 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또다시 내려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볼 때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닥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닥 자체가. 그러면서 이 바닥 라인들의 흐름이 이 바닥 터치들 하면서 상승과 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밀린다면은
40만 원 정도가 한계치가 될 것이고 다시 상승을 주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2안일 뿐이고 1안으로 보는 것은 여기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SK케미칼을 제가 추천드리는 현재 17% 이상 수익 중에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도 최악인 경우도 40만 원 정도까지 밀린 이후에 고점 뚫고 간다는 거. 아니면 지금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큽니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종목 약간 밀리더라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LG화학이에요.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어요. 월요일날 추천드렸고 월요일날의 아침에 가격이 92만 원이었나 1만 원이었나 그랬습니다. 하여튼 수익률이 한 10% 가까이 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10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LG화학은 이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9월달, 10월달 떨어질 때 흔들리지 마라. 무조건 전고점 넘어가고 100만 원 간다. 이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며칠도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또 말씀드리는 거, 1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150만 원을 봐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제 판단에 맞춰서 월요일날 상황 보고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또 이 종목이 한 25일선 라인을 타고 가요. 가운데 빨간 선 라인이 볼린저 밴드 중단 라인이 아니라 25일선 라인입니다. 이 추세에서 이 라인을 타고 가는데 저는 볼린저 밴드 이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 그리고 중단 라인은 지워버리고 25일선 라인을 줄어보거든요. 25일선 라인에서의 반등, 이 반등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맞춰서 추천드렸고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앞으로는 조정시마다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150만 원 갈 때까지 놔두셔야 되고요. 배터리 매출 관련해서 정말 큰 폭의 성장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신규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맞춰서 대응하셔야지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흔들리지 말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큰 조정을 이용해보자. 다음 자리는 그래도 95만 원 정도의 자리가 좀 싼 자리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조이시티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인데요.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게임을 만들기도 한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종목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 하단 자리를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이 정도 포인트에서 대략적인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려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약간의 상승 흐름에서의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이시티라는 종목,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묻혀지긴 하지만 실적 포인트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게임주들 실적을 하나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요. 조이시티 보시자면 매출액이 1,178억이 이제 작년 3분기까지고 4분기 실적 더하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딱 보이시는 대로 해서 그리고 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이슈로 인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넷마블을 추천을 드려왔잖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넷마블도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NC도 그렇고 NC 같은 경우도 제가 100만 원 무조건 갑니다라고 이 종목도 역시나 LG와 같이 얘기할 때 8월, 9월, 10월 때 정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전국 좀 넘어간다. 어떻게 회사 오너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 99만 7천 원까지 갔다가 100만 원 뚫지 못했는데 무조건 간다. 실적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 게임주들의 흐름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타는 거고 넷마블은 비록 빅히트 이슈 따라서 갔지만 많이 안 좋았지만 이날 15일날 10월 15일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좀 좋게 잘 가고 있는 터라 주가도 또
벌써 23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넷마블 너무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 어쨌든 게임주들 자체가 쉽게 꺾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역시나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 한국 화장품인데 요즘 보면은 증권사들의 보고서에서 뭐 대형 화장품주들에 대한 뭐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모레 관련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 들어서 조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모습에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천천히 우상승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화장품, 화장품주 가운데서 그래도 한 번의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 때 아시죠?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잖아요. 삐가 있던 종목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무너진다? 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재작년이죠. 하반기부터 해서의 급등 나오면서 2배 이상 튀었던 이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가만히 있다? 저는 이 종목이 조만간 한번 시장에 조금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질 때 한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화장품 역시나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저는 뭐 화장품주를 사본다 하시면 뭐 여러 종목도 있지만 한국 화장품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나. 근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추천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녁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설계 TV의 다른 방송에 제가 사실 현대차를 추천을 계속 드려왔거든요. 이 종목을 7월 초부터 추천드렸어요. 7월 초부터 추천을 드려왔고 9월, 10월 때 마찬가지로 30만 원 간다, 전고점 넘어간다 계속 추천을 드려왔었는데 막상 보니까 아침 방송에서는 추천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늦었다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포인트 넘어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한 3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30만 원까지 가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계속 체크해드리지만 큰 수익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송 종목은 계속적인 리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3에서 5% 정도만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2에서 3%, 많으면 5%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다만 말씀드릴 거는 급하게 막 사지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그 조정에 맞춰서 매수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잘 보시고 또 애플과의 이슈가 터진다면 한 번 더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 포인트 노리고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일단 좀 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낙폭을 좀 줄여가는가 싶더니 다시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금 3,102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96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